1월 12일 이제 13일 넘어가는 밤이죠. 이제 NBA랑 유럽 축구랑 뭐 이래저래 아시아 청소년 컵 대회 있는데 분석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가 10명이 넘었다가 다시 또 이제 한 자릿수 줄어들었어요. 10명이 넘지 않으면 제가 업로드 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일단 6명이니까 제가 5명은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10명 안 넘으면 안 올릴 거예요. 보시는 분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아시겠죠? 자, 봅시다. 어제 하기 앞서서 어제 제가 했던 채점표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아침에 있었죠. 오늘 아침에 있었던 경기. 자, 뉴올리언스 프렌과 오클라호마 마행 갔는데 전부 다 뭐 원 포제션 차이로 프렌 많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애틀란타는 제가 골스 질 것 같다고 제가 제일 강조했었는데, 이게 배당이 엄청 높았었는데 높은 걸 못 맞추고 낮은 걸 틀렸습니다. 좀 아쉽게 됐고, 그래도 제 몰빵으로 8.3배 갔어요. 8.3배. 그죠? 몰빵 8.3배면 다른데 두 조합 주는데 4배 이상씩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딴 데 가면 뭐 2.3배, 2.5배 두 조합 주잖아요. 그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몰빵 1.25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거는 뭐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거는 방송 안 봐도 누구나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틀려도 제가 배당을 그렇게까지 낮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구도 이것도 축구도 보시면 참 피오렌티나 프렌과 미넨글라드바흐 승과 엘라스 프렌 갔었는데, 엘라스 프렌이 또 자책골로 무산이 됐죠. 막골 한골 낙입니다. 뭐 이것도 몰빵이었는데 참 아쉽게 됐네요. 요 지표 분석에 따라 해가지고 좀 공통되는 걸로 갔었는데 얼추 맞아요. 얼추 잘 골라서 가면 맞췄을 건데, 피오렌티나 프렌 분석 아무도 없잖아. AC 밀란 전부 다 갔잖아요. 최근에 AC 밀란 분위기 좋으니까. 그죠? 미넨글라드바흐도 마해 푸근하게 해줬었고, 엘라스도 지표 자체가 나쁘지 않았고 해서 괜찮지 않을까 했었는데, 역시 기세상에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기본 지표가 좋아서 제가 엘라스 프렌을 잡았습니다. 지표 홈팀 마진, 원정팀 마진은 둘 다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이거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었는데 그게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빼고 다른 경기를 넣었으면 됐을 텐데 욕심을 부리게 됐습니다. 참. 자, 오늘 봅시다. 오늘 거 보고. 자, 오늘 이제 아시아 청소년 컵 경기 있죠. 요거 일단 A조예요. A조 마지막 경기 조별리그. 요르단과 키르기스탄, 사우디와 베트남 경기입니다. 일단 요르단은 1승 1패, 키르기스탄은 2패입니다. 이게 두 조에서 일단 베트남은 지금 의외로 조 1을 달리고 있는데, 얘들이 진다고 해도 1점 차로 지면 무조건 올라가요. 1점 차로 지면 무조건. 2점 차로 진다 그러면 이제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죠? 일단 베트남이 떨어지는 경우의 수는 베트남이 지고 사우디와 요르단이 공동 승점 6점이 돼가지고 세 팀이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됐을 때예요. 세 팀 승대승 하는데 베트남이 요르단한테 2대0으로 2골 차로 이겼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은 사우디가 베트남을 잡는다고 봤을 때 요르단은 키르기스탄을 좀 크게 이겨야 되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요르단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예요. 키르기스탄도 근데 아직 탈락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키르기스탄이 요르단을 잡고 베트남이 사우디를 잡아주면 이제 승점 3점끼리 물고 물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가능성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제 생각에
일단 베트남은 무승부 작전으로 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사우디가 공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우디 그리고 홈팀이죠. 요르단은 공격 앞으로예요. 키르기스탄도 공격 앞으로고 요르단 키르기스탄은 은근히 오버도 상당히 괜찮아요. 오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서로 라인을 되게 많이 올릴 거예요. 그리고 요르단도 키르기스탄도 첫 경기에 퇴장당하고 두 번째 경기에 또 슈팅 공격적으로 했지만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심리적으로 키르기스탄 이겨야 된다는 압박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라인을 올리다가 요르단한테 뒷공간을 뚫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요르단 승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요르단이 이긴다면은 1대0이 아니라 좀 다득점 양상으로 해서 이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이 경기 요르단 승 그리고 오버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베트남 경기입니다. 사우디와 베트남. 사우디 3점, 베트남은 6점입니다. 베트남은 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두 골 차로 지지 않으면. 그죠? 그래서 요거는 템백 할 거면 요거는 템백, 베트남은 요거는 템백 할 거고, 사우디는 일단 이기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사우디도. 그래서 이거는 절충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사우디가 한 골 차 정도로 이겨주면 사우디 요르단 대결에서 세 팀 동률이 대결이면 요르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한 점 차로 사우디가 햄무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기다. 사우디 햄무에 뭐 1대0 언더 정도? 스코어 기록식 있다면 1대0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우디 승의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노아와 칼리아리. 밑에 이제 보시면 밑에 이태리 리그랑 프랑스 컵 대회는 제가 지표를 뽑아놨어요. 왼쪽 보면 추천 제노아 유벤투스 셀타 PSG고 오른쪽은 제노아 셀타 비고입니다. 유벤투스와 PSG는 뭐 기세 분석에서 살짝 별로 안 좋은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배당 대비 메리트는 별로 없어요. 일반승 배당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패스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노아와 셀타비고가 좀 좋아 보인다. 이 두 경기 중에서는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NBA 갑시다. NBA. 자, NBA 봅시다. 클리블랜드와 유타 경기입니다. 자, 클리블랜드 유타. 자, 유타에도 빠지는 선수가 좀 있죠. 클리블랜드는 웬만한 선수들이 다 나오고 유타는 에이스 베일리가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근데 얘도 루키라서 뭐 다른 선수들이 웬만큼 나온다면 크게 전력 누수도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되고 직전 경기에서 유타가 주전 다 빠진 가운데서 샬럿한테 50점 차로 졌죠. 50점 차로. 그래서 탈탈 털렸어요.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직전 미네소타와 2연전에서 1승씩 나눠 가졌고 최근 클리블랜드가 이제 슛 효율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3점슛 잘 들어가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레이팅상으로 클리블랜드가 앞서고 최근 팩토도 클리블랜드가 많이 앞서요. 하지만 유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도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 승을 볼 수밖에 없어요. 홈팀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수비 조직력은 클리블랜드가 유타가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언오버는 클리블랜드와 유타는 두 팀 다 3점 슛 허용이 3점 슛 개수로 따지면은 허용이 아마 유타가 1등일 거고 많이 주는 걸로 3점 슛율 적중률로 따지면 클리블랜드가 1등으로 많이 줘요. 그리고 양 팀 다 3점 슛 수비에 조금 약하다. 3점 슛 취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3점 수비에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그래서 3점 수비에 취약하다면 양팀 다 페이스도 빠른 편이죠. 6등과 10등 평균 8등 정도 보면 되는데 페이스 평균 102.37 그렇다면 3점 슛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둘 다 3점 슛 허용이 많기 때문에 이 경기 249.5 오버 249.5 좀 높죠. 제 계산상으로 241이에요 근데 249.55라면 이 경기는 좀 기준점이 높다고 해도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클리블랜드 승에 오버 추천드리고 인디애나와 보스턴. 자,
인디애나는 제가 직전 경기도 인디애나 역배였지만 연패를 깬 상태였기 때문에 연승 역배당이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었는데 인디애나가 역배를 터뜨렸죠. 2.97 배당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도 배당이 또 역배예요. 2.5. 인디애나는 계속 빠지고 있고 메서드린이랑 토핀, 오비토핀 그리고 아이지아 잭슨 이 애는 별로 그렇게 크게 비중이 있는 선수가 아니라서 메서린과 오비토핀이 계속 빠지고 있는 게 조금 크고 보스턴은 내일 1옵션 브라운이 빠집니다. 거의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샘 하우저도 5대5라고 보시면 되고 브라운이 빠지게 되면 일단 보스턴 비상이에요. 브라운은 얘는 인사이더든 그리고 아웃사이더든 다 활약을 할 수 있는 거고 공격에서든 수비에서든 공수 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스턴은 이런 에이스 선수가 빠진다면 인디애나는 일단 얘들은 3점 수비가 은근히 괜찮아요.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한 6, 7위권쯤 됩니다. 보스턴은 3점 수비가 전혀 안 돼요. 많이 넣긴 하지만 많이 주기도 합니다. 보스턴은. 근데 보스턴에 인사이드를 팔 수 있는 선수가 제일 유력한 선수가 브라운이죠. 그리고 구에타, 하우저 뭐 이 정도인데 화이트는 뭐 3점 거의 일면으로 보시면 되고 근데 브라운이 빠지면 얘들 3점으로만 승부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죠? 레이팅 체급 팩터 쪽으로 보면 보스턴이 확 좋긴 한데 내일 보스턴의 공격은 다소 단조로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3점이 안 들어간다면 인디애나 역배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죠? 아마 브라운이 안 나온다면 너무 단조로워서 3점 수비 잘하는 인디애나가 또 한 번 대열을 낚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디애나 프렌 쪽으로 접근하고 싶고 언더 오버는 225.5 오버 볼게요. 224는 조금 약하다. 인디애나 페이스가 차이 너무 빨라요. 3등 보스턴도 29등 30등 하다가 지금 27등이기도 하고 다만 브라운이 빠진다는 점은 약간의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토론토와 필라델피아 요거는 그거죠. 백투백이고 같은 자리에서 또 붙어요. 같은 자리에서 한 번 더 붙습니다. 오늘 경기는 연장 끝에 토론토가 이겼죠. 토론토가 선수가 2명인가 빠진 상태였는데 연장 접전 끝에 토론토가 4쿼터에 동점 만들고 연장 가서 1점 차로 이겼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잉그램이 빠졌었죠. 잉그램, 바렛 그리고 퍼들 빠졌었는데 다가온 2차전은 이게 좀 변수가 많아요. 원래 한 번씩 잘 나눠 먹는데 내일 경기에 바렛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가 들어오고 다시 빠질지 내일 확실히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 엠비드는 돌아올 거고 폴 조지는 반반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토론토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만 전 이 경기 만약에 토론토가 웬만한 선수들이 다 뛴다면 오히려 클리블랜드가 필라델피아가 이길 것 같고 토론토에 주전 몇 명이 빠진다면 반대로 필라델피아가 이길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간다고 봐요. 아마 배당과 반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내일 만약에 토론토가 선수를 다 빠진다 그럼 필라델피아 배당이 되게 떨어지겠죠. 그때 오히려 토론토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토론토가 다 나온다 그럼 토론토 배당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필라델피아 이길 것 같아요. 아마 내일 아침에 이 경기는 역배당 쪽으로 접근하는 게 상당히 좋아 보여요. 차라리 이 경기는 내일 아침에 역배 쪽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넘어갈게요. 이 경기는 댈러스와 브루클린. 자, 댈러스 내일 AD가 계속해서 손가락 부상당했어요. 그래서 내일도 안 나오고 며칠 안 나올 겁니다. 또 AD 잘하나 싶었는데 얘는 부상을 너무 자주 당해. 그리고 PJ 워싱턴, 브랜든 윌리엄스 스코어 3명이 다 빠져요. 내일 경기도 아마 플레이그가 되게 혹사를 당할 예정입니다. 여러가지 롤을 많이 맡아야 돼요. 플레이그가 수비에서든 공격에서든 많이 힘든 상태일 거고 다만 브루클린이 오늘 백투백 경기죠. 오늘까지 브루클린 오늘 경기에서
몇 명 빠진 상태로 멤피스 상대로 어쨌든 선전했어요. 103 대 98. 최근에 멤피스가 만만하지 않은 그런 전력입니다. 그런 팀 상대로 끈끈한 수비력으로 접전으로 몰고 갔습니다. 브루클린이 이길 뻔했어요. 이길 뻔했고, 이 경기에서는 브루클린의 마이크 포터 주니어가 빠진 상태로 비볐습니다. 근데 다가오는 경기에서는 브루클린의 마포주가 들어오죠. 그래서 크게 빠지는 선수는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이 경기는 댈러스 승을 보기 좀 힘들어. 일단 에이스 오브 에이스 AD가 빠지고 PJ 워싱턴도 거의 주전입니다. 얘 주전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윌리엄스도 얘도 식스맨인데 식스맨으로 첫 번째 교체 타임에 나와가지고 1옵션 역할을 해줍니다. 돌파가 되는 선수예요. 요런 선수까지 빠지면 벤치구에서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마포주가 나온다면 브루클린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브루클린 프렌, 그리고 레이팅은 브루클린이 좀 더 앞섭니다. 1점 차이로. 그죠? 브루클린 프렌의 언더오버는 222.5 언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브루클린이 지금 최근에 수비가 너무 좋아. 얘들 수비는 슬럼프가 없어요. 야구에서 발은 다리 도루는 슬럼프가 없잖아. 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댈러스 또 스코어로 3명 빠지면 얘들도 3점 잘 못 넣는 팀인데 얘들도 아마 점수 내기가 쉽진 않을 거다. 222.5라면 언더 충분히 갈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 계산상으로 223이 나와요. 얼마 차이 안 나죠. 근데 주전 선수들 몇 명 빠지잖아. 그럼 이건 언더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다음 이제 세크라멘토와 레이커스 보겠습니다. 세크라멘토가 제가 어제 얘들이 한 번씩 이상한 짓 한다고 했죠. 또 세크라멘토가 오늘 사고를 쳤어요. 휴스턴을 또 잡았죠. 홈에서 두 번째 잡았습니다. 휴스턴을. 오늘 아마 휴스턴 간 사람들 많을 텐데, 희한하게 참 휴스턴만 보면은 웨스트브룩도 잘하고, 오늘 웨스트브룩 어시스트 10개 했어요. 드로잔이 현역 미드레인지 점퍼 2등입니다. 1등이 듀란트예요. 근데 오늘 드로잔이 판정승 했죠. 라빈도 잘했었고. 근데 얘들이 나이가 좀 있잖아. 드로잔이랑 웨스트브룩은. 근데 백투백이야. 그죠? 그렇다면 이 경기는 체력적으로 레이커스가 좀 많이 유리하고, 다만 최근에 레이커스가 두 번 다 졌어요. 미러키랑 샌안토니오한테. 근데 지는 과정에서 공격이 조금 안 풀렸던 거지, 수비적으로는 정말 잘했어요. 졌지만 미러키한테 105점 줬고 샌안토니오한테 107점밖에 안 줬습니다. 수비는 좋았다는 거예요. 그 세크라멘토 상대로 득점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세크라멘토는 디펜시브가 병신이에요. 병신. 사람 새끼 없습니다. 4분 없죠. 슈레도 3게임 출장 정지죠. 4번 옵션 4번 볼 수 있는 킥업 머레이 없죠. 그래서 골밑이 되게 헐거워요. 그럼 레이커스가 뭐 예전에 붙었을 때도 두 번인가 붙었어요. 올 시즌 두 번 붙었죠. 두 번 다 뭐 세크라멘토한테 7점 차 24점 차 승했습니다. 두 번 다 했는데, 심지어 7점 차로 이길 때는 돈치치랑 르브론 둘 다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돈치치랑 르브론 다 나와요. 얘들 은근히 합이 안 맞을 것 같은데 르브론이랑 돈치치가 제 합이 좀 맞고 있어요. 서로 양보도 한 번씩 하고 서로 30점씩도 넣고 막 그럽니다. 서로 잘 맞아요. 웬만큼. 그래서 레이커스가 뭐 최근에 득점력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수비가 살아있기 때문에 세크라멘토, 체력 빠진 세크라멘토가 레이커스 수비를 뚫기가 쉽진 않을 거다. 그리고 돈치치와 르브론이 충분히 세크라멘토 수비진을 농락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레이팅상으로도 레이커스가 앞서고 체력적으로도 레이커스가 앞서고 상성상 레이커스가 앞설 수밖에 없는 경기 같아요. 레이커스 승에 마행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8.5에요 세크라멘토한테 8.5는 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경기력 보면 직전 경기 한 번 이겼기 때문에 또 몇 경기 좀 지겠죠. 얘들 연승 잘 안해. 얘들 연승 잘하고 한 번 이기면 우리 좀 바깥 했으니까 좀 시작, 이런 모드예요. 얘들 항상.
그래서 레이커스가 내일 이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레이커스가 애틀이랑 다음날 경기 있다고 해도 이길 경기 이겨야죠. 그죠? 세크라멘토한테 이겨도 1승이고 애틀한테 이겨도 1승, 똑같은 1승이에요. 그죠? 다음 클리퍼스와 샬럿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팀 샬럿입니다. 저 샬럿 경기 잘 맞추는 거 알죠? 역배 맨날 맞추고 마헨도 맨날 맞추고 합니다. 직전에도 샬럿 경기 마헨 추천드려가지고 3.1배 몰빵 먹었죠. 그죠? 그래서 내일 경기 어떻게 될까요? 일단 클리퍼스랑 샬럿 레이팅 상으로는 샬럿이 1점 앞서고 최근 팩터로는 7점 정도 앞서는 걸로 산출돼요. 이 경기는 일단 레너드가 내일 경기에 나올지 안 나올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레너드가. 근데 레너드는 아마 초록색이라서 나온다고 봐야 되고 나머지 뭐 쩌리든 나오든 안 나오든 큰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샬럿은 제일 중요한 선수가 최근에는 크니플이랑 라멜로 볼이죠. 그리고 밀러랑 브리지스는 꾸준하게 기복 없는 선수들이고 내일 그리고 디아바테랑 칼크브레너 센터지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풀 전력이라 보시면 됩니다. 섹스턴 벤치 에이스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최근 경기력으로만 보면 샬럿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클리퍼스가 3점 수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샬럿은 최근 10경기에서 3점 1등이에요. 3점 성공 객수도 1등이고 3점 성공률도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근데 클리퍼스가 3점 수비를 상당히 잘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패기와 경험의 대결이라 보시면 되고 경기력은 샬럿인데 아마 하든한테 많이 당할 거예요. 하든한테 젊은 선수들이 막 비빌라고 하다가 자유투 엄청 삥 뜯길 거고 그죠? 레너도 또 침착한 플레이에 어느 정도 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력은 샬럿이 더 좋다. 다만 클리퍼스가 지금 샬럿한테 거의 진 적이 없어요. 상대 전적 보면 이상하게 샬럿이 클리퍼스를 못 이겨. 2017년도에 한 번 이기고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지금 8년, 9년 동안 못 이기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뭔가 뭐 있는 거예요. 저 고사 지내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지금 너무 일단 표 좀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되면은 뭔가 있는 거고 아마 7년 동안 선수도 많이 바뀌었는데 이 정도라면 뭔가 팀끼리 케미스트리가 안 맞든지 아니면 뭐 신이 버린 건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경기 뭐 최근에 샬럿도 잘하지만 클리퍼스도 잘해요. 지금 보면은 강팀이랑도 잡고 그리고 한 번씩 지고 연패 안 당하고 직전 경기 디트로이트 홈에서 클리퍼스가 제가 이길 거라고 했죠. 이상하게 클리퍼스가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 좋다고 또 클리퍼스가 역전승했었고 4쿼터에 분위기 자체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브루클린 상대로도 이겼고 원정 2연승 중이고 다시 홈으로 돌아왔죠.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전 이 경기 경기력이 샬럿이 좋긴 하지만 클리퍼스가 샬럿의 3점을 어느 정도 봉쇄할 가능해 보이고 마지막 4쿼터 클러치 상황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클러치 상황에서는 확실히 하든이랑 레너드가 있는 클리퍼스가 좀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 클리퍼스 승을 보지만 샬럿 프렌 또한 괜찮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승패는 일반승 마헨까지는 힘들 것 같고 일반승 아니면 프렌으로 접근하시고 배당 좋은 거 노리실 분들은 샬럿 프렌 가고 안전하게 원하신다 그러시면 클리퍼스 승감 될 거예요. 그리고 언더 오버는 224.5가 기준점인데 제 계산상 225가 나오면 225 보면은 한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점수가. 그런데 막판에 클러치 상황 간다면 서로 파울 작전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오버가 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224.5라면 1쿼터에 56점씩 내면 됩니다. 56점씩 내면 224예요. 그죠? 그래서 뭐 한 쿼터에 한 60점 내주면 푸근하게 224.5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클리퍼스 승, 샬럿 프렌 224.5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의 추천 좀 눌러보세요. 5명 되면 제가 반갑습니다. 도적관님 5명 되면 제가 1픽 오늘 6.1명 5.3배에요 6.1명 5.3배 5명 되면 잠시만요. 5명 되면 제가 1픽 공개하도록 할게요. 5명 되면 자, 됐네요. 저는 인디애나 역배 봅니다. 1픽 인디애나 역배. 무서우신 분들은 인디애나 프렌 가시면 됩니다. 1픽은 인디애나 프렌 혹은 역배입니다. 클마오 고민인데 뭐가 나을까요? 오버요. 저는 오버가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얘들 클리블랜드랑 유타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아마 유타가 3점 허용률이 1등, 제일 많이 3점 허용 개수로는 1등이고 허용률은 클리블랜드가 1등, 허용 개수는 유타가 1등. 서로 그냥 3점 겁나게 쳐만든다는 거예요. 서로 3점 수비가 전혀 안 되는 팀입니다. 둘 다. 그렇다면 이거 페이스도 둘 다 빠르고 둘 다 6등 10등이잖아. 그렇다면 249.5 제 계산보다 거의 한 9점 정도 더 높아요. 그래도 요 뒷팀 붙으면 더 서로 시너지 나가지고 250점 그냥 넘길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메릴 최근에 3점 던지면 다 들어가요. 진짜 다 들어가요. 던지면 1등 아닌가 제가? 최근에 3점 제일 무서운 애가 메릴, 그리고 마포주, 그리고 크니플, 그리고 라멜로볼 요런 애들 진짜 잘 들어가요. 던지면 잘 들어가. 특히 마포주는 전부 다 풀업 3점이란 말이야. 달리다가 점프해가지고 쏘고 막 그러니까 키도 크고. 근데 제일 안정적인 애는 전 오히려 그 신인 있죠. 샬럿의 크니플. 걔는 오래 보겠더라. 진짜 잘하더라. 3점에 대한 본인만의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완전히